제가 왜 여기 나와 있냐면 요즘에 제가 이제 틈틈이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상권과 상가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상권이나 상가들의 발전 변화 이런 것도 조금 조사를 하고 있죠.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조선 후기 상권의 시작, 상가의 시작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비롯됐지 않습니까? 물물교환,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물물교환과 시장에서 시작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종로 후기에 서울에 3대 시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. 그 3대 시장을 조사하다 보면 앞에 보이시는 광장시장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저 광장시장이 뭘 뜻하냐면 그 광교와 장교, 그러니까 광교면 넓죠. 광교 넓고 장교 길고 크고 긴, 그러니까 청계천의 다리 옆에 광교와 장교 사이에 있는 시장이다, 뭐 이런 뜻인 거죠. 그래서 넓고 긴 다리 옆에 청계천 옆에 시장이 만들어졌다. 근데 저기가 아무래도 이제 천옆이다 보니까 부침이 좀 있었겠죠. 그래서 종로 1905년에 이제 이 역사를 뒤져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. 그 조선 후기에 서울에 이제 3대 시장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3대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계입니다. 뭐 배우계 이현, 간단하게 이현으로 이제 불리고 있죠. 그 배우계 표석이 있는 데로 제가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. 광장시장을 지나와서 제가 그 종로 현장 수업을 한 17년부터 했나, 16년부터 했구나. 쪽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역사의 최전선이죠.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게 종로. 동대문부터 시작해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선농단까지 이어지는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전부 다 갇혀 있죠.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위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? 종묘가 있고요. 종묘에 이제 요즘에 이제 술락길이 또 좀 떴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워낙 그동안에 계획도시나 이런저런 것들인데 이런 역사적인, 개인적으로는 이런 곳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공교롭게도 찍을 때 보면, 그래서 이쪽을 와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성부 동부관아터 이렇게 돼 있죠. 한성부 동부관아터 이쪽은 곳곳이 이렇게 역사 유적과 관련된 현장들, 다양한 시대적인 표석들이 되게 많이 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죠. 그래서 그냥 천천히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발견하는 것들,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잘 몰라요. 뭐가 있었나? 지나가서 다시 보면 아, 여기 이런 게 있었구나, 이렇게 이제 느끼곤 하는 것들이죠. 요 멋있는 나무, 이게 또 역사와 관련된 나무 아니겠습니까? 종로가의 이영궁터, 그죠? 이영궁터. 이영궁은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, 인조 이후에 행궁이나 왕족의 집, 본영 등으로 사용되었다. 그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광해군이 여기에서 살았다,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, 이 이현이 배우계죠. 이현, 여러분 이현 배우계, 이현은 한글로 풀면 배우계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배우계 시장이 요 무렵에 요 아래로 좀 있었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배우계면 언덕이죠. 여긴 보호수. 그래서 460년 된, 상당히 오래된 거죠. 은행나무. 그래서 450년 된 은행나무예요, 여러분, 이게. 그래서 이게 이제 이영궁터로 여기가 이제 배우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요 아래로, 요 아래 지역으로가 이제 요 근처가 예전엔 조금
약간 지대가 높았다는 거죠. 배우개니까. 저 아래 광장시장 쪽은 아무래도 이제 천 주변이고, 그런 쪽은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화도 있는데, 비 오고 바람 불면은 천이 범람할까. 그래서 시장 자리로는 마땅치 않죠. 그게 이제 1905년에 생겼다라고 광장시장이 알려져 있는데, 어쨌든 조선 3대 시장이 배우개 시장, 배우개 주변에 이제 시장이 형성됐고, 저 천주변보다는 약간 더 위쪽인, 그래서 이 무렵 어디이지 않을까. 그거 한번 제가 조사해 본다는 게 요거까지만 하고 못했는데, 어쨌든 여기서 보면 저 앞쪽으로가 뭔지 아세요? 서술락길, 아니 동술락길이구나. 이제 그 종묘 주변에 종묘를 관나에 두고, 술락길이 이제 종묘 가운데 두고, 오른쪽 종묘를 등지고 보면 이제 오른쪽이 서술라, 왼쪽이 동술라. 그래서 요 앞쪽으로 넘어가면 동술라가 있죠. 쪽은 뭐 상권적으로, 상가적으로 찾다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, 그러면서 서술라, 동술라는 제가 이제 18년 그쯤, 19년쯤에 그 익선동의 확장을 주장했던 현장 수업들 많이 얘기했던 곳이기 때문에, 다음으로 한번 서술락길, 요 건너가서 서술락길 가서 조금 얘기를 찍어보죠. 쭉 가는 길은 뭐 여기가 이제 귀금속 도매상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볼 게 그러니까 예전의 흔적들은 별로 없습니다. 여기 다녀보면 일본 시대에 지어졌던 적산가옥들이 좀 있고, 역사적 흔적들은 뭐 찾아보긴, 여기서 이제 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저 아래가 이제 광장시장이죠. 저 아래 광장시장. 그래서 이쯤에 이제 배우개, 그러니까 배우개가 이 근처였고, 시장이 아마 이 근처에 형성이 됐고, 그게 이제 광장시장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, 그 광장시장을 가지고 이제 동대문의 원류, 아니다, 광장시장 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의견과 주장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하다가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, 그래서 광장시장과 동대문시장은 같은가 다른가, 그러니까 배우개 시장이 동대문시장의 원류인가, 요거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저기를 못 정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배우개가 동대문시장의 원류고, 그 다음에 광장시장 그 과정 중에 하나다,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어떤 그 증거나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, 요 앞에 쭉 가면 이제 동술락길이 나오는데, 거기 가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.